네, 미 서부 지역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확인된 것인지 직접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수의대 박지학 교수 전화 연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웨스트나일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플레비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속하는데요. 그 네. 플레비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댕귀열이라고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그런 거, 또 일본 뇌염 바이러스, 뭐 그러한 이 절적 동물이 옮기는 그러한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예, 뭐 댕결이나 일본 뇌염과 비슷한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 연구 결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작년부터 집비둘기를 포획을 해가지고 예, 그 비둘기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시판하고 있는 그러한 키트가 있는데 그 시판하고 있는 항체 진단 키트를 사서 검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한 3개체가 그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체를 계속 이제 추적해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가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그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뭐 비둘기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제 검출을 하셨는지 그 검사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항체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이러스를 이제 진단하는데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이러스를 그 세포에다가 접종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실제로 이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접 형광 항체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사한 그 결과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항체를 발견하는 연구와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연구,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는 연구를 통해서 이 비둘기 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를 현재 배양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예. 그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는 비둘기의 조직에서 검출을 한 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만 32명이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지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그 5명 중에 감염된 사람 5명 중에 1명꼴로 열이 나고 또 뭐 감기처럼 그러한 그 증세가 나타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환자의 1%만 그 뇌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신경 증상을 나타내고 또 치명적인 경우로 간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환율은 뭐 낮고 사망률도 굉장히 낮은 그러한 그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5명 중에 1명 정도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좀 더 심각하게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약 1%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올해 32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치사율이 1%라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은데요.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그 크게 린리지 1이라는 거하고 2라는 그 두 가지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외에도 계속 변종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여태까지 통계하고 또 다른 그러한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새 종류에는 한 300여 종의 그 새들이 감염이 되는데 그 중에 유독 까마귀하고 그다음에 어치라는 그러한 새들이 그 감염이 돼가지고 증세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새들은 또 멀쩡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마다 좀 틀리고
또 바이러스의 그 스트레인마다 저 병독성이 좀 틀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또 어떻게 생겨나고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또 전염이 되는 걸까요?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곳은 새입니다. 조류인데 예. 그 조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상 증상을 안 나타내고 그냥 바이러스만 증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러한 그 조류의 피를 모기가 그 흡혈을 해가지고 그 모기가 이 사람이나 포유동물 중에서 이제 말이 좀 심각한데 말에 감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과 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증식이 안 일어나고 그냥 임상 증상만 일어나고 거기서 그 바이러스는 소멸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모기가 한마디로 좀 매개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사람은 모기만 조심하면 이 바이러스를 좀 피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은 모기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모기가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새가 직접 사람한테 전파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새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새를 그 상처난 손으로 만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또 서로 비둘기가 감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비둘기가 사람한테 직접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기가 그 매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모기에 대한 그 방제 대책이 굉장히 아주 중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기만 조심하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모기만 조심하면 되고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니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임상 증상이 안 나타나고요. 예. 그중에 이제 5명 중에 1명꼴로 미국 CDC의 보고입니다. 5명 중에 1명꼴로는 그 열이 좀 나고 예. 또 오한도 나고 그러한 그 증상이 나타나다가 그 이제 1% 정도의 사람들은 그 뇌수막염이나 또는 이제 이 뇌염이 일어나가지고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후유증이 꼭 소아마비의 그 후유증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뭐 지금까지 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조사하신 지역이 부산과 파주, 문경 이렇게 세 곳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사 지역을 만약에 더 넓히면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제가 진단을 지금 아직 완전히 그 마무리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러스가 그 조류의 몸에서 그 혈류에 확 증가를 했다가 그 없어집니다. 항체가 생기면서. 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많은 시기에 있는 조류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분리가 힘든데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그 조류를 갖다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 바이러스도 아마 분리 배양도 가능할 거고 또 더 많은 지역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른 지역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 서식하는 비둘기에서는 지난해에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그 3건을 갖다가 양성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 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비둘기가 아닌 다른 조류에서도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미국의 그 CDC 자료에 보면은 한 300여 종의 그 조류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엔 철새도 있고 텃새도 있고 그런데 주로 아마 철새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그 전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류의 검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둘기를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기를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비둘기 옆을 지나갈 때도 사실 불안할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조류를 통해 직접 감염될 위험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 조류의 그 사체 중에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사체는 예, 그
장갑을 끼고 만지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만지다가 상처난 손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감염될 확률은 있게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흩뿌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게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결국 모기인데요. 이 미국 서부에서 유행하고 있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유입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 보고가 돼 있고요. 네.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지금 그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분리했다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항체가가 사람한테서 나왔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그렇게 분리했다. 뭐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가 미국 CDC나 그런 데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비둘기가 있고 그래서 철새보다는 이제 철새가 아마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새 네. 이외에는 뭐 예. 다른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거를 전파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 전파하는데 철새가 전파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뭐 치료법이나 예방 백신은 개발이 돼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 국제 수역 사무국이라는 OIE에서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말에 대한 백신은 개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결과 의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 동물에 이제 많은 질병들이 내재돼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질병을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스 같은 거라든가 또 뭐 에볼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야생 동물에 대한 그러한 질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쭉 해가지고 네.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놓는 것이 갑작스러운 새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신종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 그리고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수의대 박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만큼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게 확인이 된 만큼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